제가 마늘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50대 중반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약통을 열어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얼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건강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을 꼭 먹는다. 마늘이 내 주치의다. 병원보다 더 믿음직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마늘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날부터 마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 쓰려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혈압을 재봤는데 150이었던 수치가 135로 내려갔습니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마늘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피부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받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마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밀 열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만들어집니다. 마늘 안에 따로따로 있던 알리인과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만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제 친구 민수는 40대 후반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혈관이 막혀서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마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알리신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기름때 같은 것들을 녹여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듯이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알리신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넓혀줍니다. 마늘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천연항생제 역할입니다. 저는 예전에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고생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목이 아파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자꾸 먹다 보니 내성이 생겼는지 효과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가끔 몸이 으슬으슬하면 마늘을 더 먹으면 다음날 괜찮아집니다. 제 이웃에 사는 영희 씨는 위궤양으로 고생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세균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균은 위 점막을 공격해서 궤양을 만듭니다. 의사는 강한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마늘을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약도 함께 먹으면서 말입니다. 몇 달 후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리신은 세균의 세포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균을 죽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도 죽입니다. 심지어 독감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늘이 바로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늘의 세 번째 효능은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 일로 술을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5세에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일 아침 꿀에 재운 마늘을 먹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방간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술을 마시지만 예전처럼 간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마늘이 간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를 깨웁니다. 우리 간은 매일 독소와 싸웁니다. 술에서 나오는 알코올, 약물,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 공기 중의 오염물질 등 온갖 독소가 간으로 들어옵니다. 간은 이것들을 분해하고 무해한 물질로 바꿔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간이 지치고 병이 생깁니다. 마늘은 간이 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늘의 네 번째 효능은 암 예방입니다. 제 고모는 60대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로 암을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그때부터 마늘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정기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예방식품 순위를 발표했는데 마늘이 1등이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에 효과적입니다. 마늘 속 성분들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암세포도 살아남으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마늘이 그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 암세포 스스로 죽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세포자멸사라고 합니다. 마늘의 다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저는 예전에 환절기만 되면 꼭 아팠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은 후로는 계절이 바뀌어도 끄떡없습니다. 주변에서 감기가 유행해도 저만 멀쩡합니다. 마늘이 제 면역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살의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NK 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24시간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나쁜 놈들을 찾아다닙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발견하면 바로 공격해서 죽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이 NK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군인 수가 늘어나고 전투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늘의 여섯 번째 효능은 남녀 모두의 활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50대 들어서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이 탓이라고 체념했지만 저는 마늘을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마늘이 정말 효과가 있다며 이제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남성의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늘려줍니다. 여성에게도 마늘은 좋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는 생리통이 심했습니다. 매달 생리기간이 되면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심할 때는 일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수진이도 마늘을 먹기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늘이 자궁 쪽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통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마늘의 일곱 번째 효능은 노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대인데 60대로 보이는 외모가 콤플렉스였습니다. 주름이 많고 피부가 칙칙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비싼 시술을 받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고 1년쯤 지나니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주름이 조금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관리를 받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늙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마치 쇠가 녹슬듯이 우리 몸도 활성산소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특히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10배나 많습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고온에서 오래 숙성시킨 것입니다. 색이 검고 맛이 달콤합니다. 저도 요즘은 흑마늘을 자주 먹습니다. 이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마늘을 자른 후 10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늘을 다지자마자 바로 요리에 넣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늘의 효능을 반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리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효과를 보려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마늘을 다진 후 도마에 그대로 두고 10분 후에 요리하면 됩니다. 저는 요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마늘을 다집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마늘을 놔둡니다. 그러면 딱 10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열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1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입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먹기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생마늘을 먹고 속이 쓰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온 조리법을 사용합니다. 60도에서 8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짧게 가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은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자극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서 1분만 데우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다 익은 후에 마늘을 얹어서 여열로만 익히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절대 공복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좋다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빈속에 생마늘 3쪽을 먹었습니다. 30분 후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급히 우유를 마시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은 너무 강한 자극 물질입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 점심 먹을 때 밥, 반찬과 함께 마늘을 먹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꿀, 식초, 올리브 오일에 재워 먹는 것입니다. 마늘의 자극을 줄이면서 효능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꿀마늘은 만들기 쉽습니다. 마늘 껍질을 벗겨서 유리병에 담고 생꿀을 부으면 됩니다.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2주 놔두면 됩니다. 마늘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꿀의 단맛이 배어듭니다. 저는 꿀마늘을 매일 아침 3쪽씩 먹습니다. 맛이 달콤해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도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식초 마늘도 좋습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에 마늘을 담가서 2주 숙성시킵니다. 식초의 신맛과 마늘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웁니다. 특히 간 해독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저희 남편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식초 마늘을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 마늘도 훌륭합니다. 껍질 벗긴 마늘을 병에 담고 올리브 오일을 부어서 냉장 보관합니다. 2주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습니다. 마늘의 지용성 영양소가 오일에 녹아나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마늘은 하루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이것은 약 6g에서 9g 정도입니다. 익힌 마늘이나 절인 마늘은 하루 4쪽에서 6쪽까지 괜찮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빈혈, 저혈압, 위염, 출혈 경향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예정이 있으면 2주 전부터 마늘을 끊어야 합니다. 마늘이 피를 묽게 만들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꿀은 마늘과 완벽한 조합입니다. 꿀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두 식품의 장점이 배가 됩니다. 생강도 마늘과 잘 어울립니다. 둘 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마늘과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의 조합은 지중해식 건강식의 핵심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마늘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파스타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기와 마늘도 좋은 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마늘이 분해해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또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을 마늘이 중화시킵니다. 반대로 마늘과 상극인 음식도 있습니다. 계란과 생마늘을 과다하게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황화수소가 마늘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장을 자극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 꿀마늘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꿀은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꿀마늘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 3쪽에서 5쪽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늘과 인삼은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열성식품이라 몸에 열을 더합니다.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두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매운 음식과 생마늘을 함께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추, 후추, 겨자 등과 생마늘이 만나면 위장에 큰 자극을 줍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마늘을 익혀서 조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사람도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므로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을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마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늘이 제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칩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약값도 아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늘을 드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냄새와 맛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꿀이나 식초에 재워서 먹으면 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늘 두세 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마늘이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늘은 예방과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마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늘을 드시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